통화량, 금리를 더 이상 맞출 수 없다면 통화량을 조심스럽게 흡수하는 정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이 뭐 있나요? 공개시장 조작이죠.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채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흡수해야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물건이 많으면 돈도 많이 필요한 건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 소비량도 줄어들고 소비량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들고 고령하고 영향이 있겠네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밥을 3끼 먹는 사람 6끼 먹는 건 아니니까. 아까 별로 안 들어가니까. 예,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이 늘면 예.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아니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값을 또 떨어뜨려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누르고 있으니 그 돈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심각해지면 달걀 하나 사려고 자전거에다가 돈 싣고 가야 될지 몰라요. 구름알 싣고 이제 아프리카 예, 위험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국 경제가. 어쨌든 통화량 흡수 정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주 예. 새로운 시장이 그 돈이 북한에 풀려지면 뭐 대단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익스포저라는 건 이제 대출 등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잔액이 2,105조 3천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가계가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부터 빌린 돈, 가계 여신이 올 1분기 말 1,095조 1천억, 기업 여신이 765조 1천억, 부동산 리츠,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이 245조 2천억. 그래서 합쳐갖고 2,100조가 넘는데 이 금액은 2010년도 요때 기준으로 똑같은 금액을 합쳐봤더니 879조 7천억이었어요. 요 10년 동안에 무려 2.5배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액수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보면 가계 여신이나 이런 거는 2010년도 461조 9천억에서 금년 1, 4분기 1,095조로 2.4배 늘어났어요. 그런데 부동산 펀드, 리츠 등 금융 투자 상품은 2010년도에 54조 5천억인데 금년 1, 4분기에 245조 2천억으로 무려 4.5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늘어난 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간접 투자 상품, 부동산 펀드나 리츠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용어가 좀 뭐라고 그래, 영어로 리츠라고 쓰는데 리츠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츠가. 네, 영어의 약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윤 대표님, 리츠가 약자라고 했는데 어떤 약자이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리츠는 영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리얼에서 R을 땄고 에스테이트에서 E를 땄고 부동산 투자하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투자지요. 거기다가 우리말로 믿고 맡긴다, 신탁한다, 트러스트.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그래서 REIT를 꺼내가지고 리츠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됐고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기업 구조 조정으로 급락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2001년 5월 7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제1조에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예.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법은 좋은 내용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경제 발전이 네, 핵심이죠. 네. 예. 그런데 소장님 이제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네. 리치가 네. 이게 이형 투자금의 5.4배까지 네. 늘어나는 걸 보면은 네. 그럼 장점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이다, 예, 대형 쇼핑몰이다, 예, 이런 거를 개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거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리츠라는 주식회사, 예.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예,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모으죠. 예. 그래갖고 대형 쇼핑몰이나 오피스텔 그런 거네. 다. 이런 걸 투자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음, 임대 사업,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제 주택 저당 채권, MBS 이런 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죠. 간접으로. 근데 간접 투자 상품인데 뮤추얼 펀드도 비슷합니다. 네. 근데 뮤추얼 펀드하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기 힘든 빌딩들, 대형 빌딩,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인 투자가로부터 돈을 모아서 매입하고 운영해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주식회사의 어떤 전문 운용 그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공실 리스크가 아무래도 적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가 이거 뭐 이 부동산 임대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런 골치 아픈 것도 주식회사가 다 떠안아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관여 업무 부담이 굉장히 적죠. 예. 이것도 이제 이 점은 주식으로 이게 상장이 돼 있어요. 리츠는.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도 시세 차익만큼 오른 만큼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부동산 펀드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 부동산 펀드는 대개 설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리츠는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팔고 엑시트할 수,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현금화가 가능한, 빠른 시내에 가능하고, 네. 내용들이 이제 그런 네. 내용이네요. 정현 대표님,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그 10년 전보다 이게 이연부담론이라고 하는 저기 상당히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네. 이게 지금 상가 공실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리츠가 상당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어떤 당연히 점을 뭐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리츠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 주로 대형 건물은 상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가 어떻게 보면은 파생 금융 상품 위에 올라 있는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 금융 상품이 안정이 안 되면 예. 부동산도 같이 예. 부실해질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지난 의뢰 반란 방송을 봤더니 예.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예. 특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가는 예.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리기도 하죠. 네. 이태원 상가 공실률이 무려 30%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옷이 안 맞아서 이제 이태원 가서 사거든요. 네. 근데 한 집 건너서 예전에는 뭐 그래도 한 집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상가들이 쫙 다 문 닫아버렸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 이제 의뢰 반란에서 경제학자 한상춘 박사가 주장하는 시카고 공포라는 용어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시카고 공포는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네.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네. 빈집이 늘어나고 범죄가 증가하고 시카고가 유령 도시화 그렇죠. 된 거죠. 네.
뉴욕을 비롯해서 런던, 도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형 상업용 건물 또는 고급 주택이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가 공실률도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시카고 공포가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 민감도는 상업용 부동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부동산보다 훨씬 더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 하락률에 비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얼마나 확산될지 이게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경제통 방송을 통해서 BCAD를 새롭게 해석한 일이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 근데 비포 코로나는 분명히 있는데 AD가 없다. 예. After disease, AD가 없다.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안고 가야 할 항상 있는 문제. 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존하는 문제인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제 제가 이제 SNS를 보니까 우한에서 맥주 파티를 했어요. 하하. 중국 아닙니까? 중국. 중국 우한. 네. 우한에서. 일본이라고 줬어요. 아니요. 중국이 아니고. 조금 전에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 근데 20만이 넘게 그게 맥주 파티를 했는데요. 이미 그 중국은 백신이 나왔더라고요. 맞은 사람이 많대요. 어떤 사람이 많냐? 배달원. 우리나라 같으면 배달 민족 이런 사람들이 다 맞아가지고 지금 중국은 발생률이 0이거든요. 자체 발생률. 맞습니다. 먼저 해놓고 나서 저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아예 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트럼프 놀리는 거다 지금 그러셨는데 트럼프한테 연맥이는 거죠 진짜. 트럼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돈 문제 이외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어느 여행사 매출이 95%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매출의 급격한 하락은 자영업자의 권리금 추락을 불러오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상가 공실률을 계속 누려갈 것이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파생돼서 나온 금융상품인 리츠가 위험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츠 파산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리츠가 파산을 할까요, 근데? 많죠. 많이 있습니다. 많죠. 자, 소장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정부의 이제 투기 억제 정책, 아파트값은 이제 좀씩 자리 잡,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마저 이렇게 이축이 되고 또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이 3천조가 되는 이제 유동성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뭔가 정책을 내놓기도 정부도 지금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그나마 좀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츠 같은 거를 이렇게 기업 분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반 제조업이나 뭐 호텔 뭐 이런 데는 기업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미래 수익을 이렇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리츠는 간단해요. 대충 이제 가서 어떤 이제 뭐 오피스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가 10년 장기 계약이 돼 있다. 월 임대료 들어올 게 빤하게 보이거든요. 유지 보수금이 나갈 거 빤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가 공실률이 30%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출이 그만큼 30%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값이 뭐 온전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 해외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아까 시카고 공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똑같이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예. 투자할 때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왔거든요. 예. 이 0.5는 우리나라가 그 우리 환율이나 수출입 거래, 예. 외환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바닥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떨고 있으면 좀 그 힘들다고 봐요. 원리라고 지금 저 정치권도 반대로 나뉘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요 금리 정책하고 예. 통화 정책, 통화량 공급 요건데 예. 통화량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있다는 얘기,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껴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경제 전문가들, 한국은행 전임 총재 하셨던 박승 전임 총재께서도 예.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통화량을 늘리면 이게 소비나 투자가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 통화량을 늘려도 이게 전부 그냥 그 은행에 가서 소비가 늘어나거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냥 돈이 은행에 잠겨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왜 돈을 쟁겨놓을까요, 근데? 뭐 소용이 없잖아요. 뭐 할 데가 할 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돈 부자들이야 돈 쓸 데가 없는 거죠. 돈쓸 데가 쉽게 얘기하면 돈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게 쓴다는 얘기는 돈을 벌 데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돈 벌 벌기도 때가 하고 쓰기도 하고 네. 예. 투자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돈 벌 데가 없다는 뜻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원래 이제 오늘 쓰는 거가 미래에 쓰는 거하고 이게 바꾸는 소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금리예요, 금리. 근데 더 이상 소비를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돈으로 갖고 있다가 내년에 쓰거나 한 달 후에 쓰면 훨씬 더 많은 구매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투자자들은 기업 같은 데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쟁여놓고 있고 그러겠죠. 소비자들은 오늘 쓸 거보다 내일 쓰는 게 더 이득이니까 쟁여놓고 있는 거죠. 이게 유동성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화량, 금리를 더 이상 맞출 수 없다면 통화량을 조심스럽게 흡수하는 정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이 뭐 있나요? 공개시장 조작이죠.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채권? 예, 국채를- 국채를 발행해서 네. 돈을 흡수해야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물건이 많으면 돈도 많이 필요한 건데 살 수 있는 물건. 물건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의 소비량도 줄어들고 소비량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 고령하고 영향이 있겠네, 보면. 뭐 그런 것도 네, 있을 그렇죠. 것이고 예.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밥을 3끼 먹는 사람 6끼 먹는 건 아니니까 아까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예,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이 늘면 예.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아니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값을 또 떨어뜨려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누르고 있으니 그 돈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심각해지면 예. 달걀 하나 사려고 자전거에다가 돈 싣고 가야 될지 몰라요. 구름아이 싣고 이제 아프리카 예. 같이 비싸요. 위험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는 그래서 안 되겠지만 한국 경제가. 어쨌든 통화량 흡수 정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통일이. 그럼 뭐 아주 최상입니다. 예. 새로운 시장이 그 됩니다. 돈이 북한에 풀려지면 뭐 대단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또 열심히 주창하지만 국내 내부에도 이제 분열이 되지만은 뭐 경제 아니라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도 하니까. 있고, 예. 중국도 반대를 하고 미국도 반대를 하고 뭐 아무튼 우리나라 진퇴양난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중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라고 지금 거의 본 것 같아요. 하하. 예. 왜냐면 백신이 있어가지고 그 배달하신 분들이나 이 적개곡소에 있는 분들이 다 받는데 백신을. 좀 그런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네, 가짜 우리도 뉴스 빨리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더라도 그러니까 빨리 해야 그래서 뭐 CDP 되겠습니다. 온다니까 좋은 소식을 또 기대해 보기도 하고.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